번째 강의죠. 우리 이제 의제배당 공부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내용은 두 번째 타입의 B타입의 감자의 산화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입니다.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았거나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하는 건 감자, 해산, 합병, 분할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만큼 없어지게 돼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투자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또는 전부를 피투자회사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그에 따른 대가를 당연히 받아와야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주식의 처분이 될 거예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다시 주식을 팔게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주식이 오른쪽에 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만큼 없어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유형자산의 처분 이런 것과 같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식이 없어지면서 이때의 주식은 뭐예요? 파란색이 아니죠. 자산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상의 주식은 자본 아닌가요? 그거는 자기 주식이고요. 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 없어지고 현금 받으면서 처분이익 계상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법상의 처리도 같아요. 법인세법상의 처리도 주식 없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뭐예요? 세법상 장부가액이 되겠죠. 만약에 이 주식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죠. 현금 120 받고 처분하게 되고요. 나머지 차익, 처분 이익과 같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의제배당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개념을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세법은 형식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이지만 실질은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있던 법인의 소득을 감자대가 등에 포함하여 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겠다. 뭐 내용은 이런데 결국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제배당액의 계산을 한번 보시면 감자의 산화병 분할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은 대가 마이너스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예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이익을 과세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기업회계 기준과 다를 바가 없죠. 이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금액, 그 다음에 내가 취득한 금액, 그 차이 결국 뭐예요?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비유형의 그 의제배당액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주주가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시가를 대가로 하고 있고요. 특례가 있어요. 만약에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이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에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만약에 그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의 요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뭐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로 볼게요. 일단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세무상 취득가액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부상의 주식의 취득가액에 만약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면 그것을 반영한 금액. 하지만 소멸 주식의 취득가액에 단기 소각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당초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단기 소각 주식까지 설명드리게 되면 의제배당을 너무 이제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 내용은 빼놓지 않고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도 제가 이제 단기 소각 주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의제배당액 계산하는 거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세무조정을 보도록 할게요. 감자의 산화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처분이익과 같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만약 회사의 회계 처리가 세법의 입장과 다른 경우에는 적절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감자 대가가 10,000원이고요. 소각 주식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2,000원, 이에 딸린 유보가 1,000원 있다라고 한다면, 자 볼게요. 장부상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주식 장부상의 취득가액 2,000원, 그리고 내가 받은 대가 10,000원, 그에 대한 차익, 처분이익 8,000, 이만큼을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을 해놨겠죠. 자, 세법상의 처리를 한번 볼게요. 세법상으로는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3,000이죠. 2,000에다가 그에 딸린 유보 1,000원 있으니까 1,000원 가산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세법상의 장부가액은 3,000. 내가 받은 대가는 10,000원. 그에 대한 차익은 얼마? 7,000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 얼마예요?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바꿔보면 똑같은 거 제외하시고요. 빨간 색깔 없애버리시고요. 빨간 색깔 여기서 없애지 말고 마지막에 세무조정하면서 없앨게요. 그대로 해보면 어때요? 일단 주식 1,000원만큼 이렇게 세법이 대변에다가 더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 없어지죠. 8,000원, 그리고 의제배당 얼마? 7,000원.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빨간 색깔 제외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 송금산입. 주식 1,000. 주식 뭐예요? 자산이죠. 마이너스 유보. 지금 송금산입이니까, 차감 조정 항목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입금불산입이든 송금산입이든 같다라는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우리 이제 A타입과 B타입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A타입은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의제배당액이 그대로 그냥 세무조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우리 여기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의제배당액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 금액이 그대로 그냥 세무조정 금액이 돼요. 그렇죠? 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장부상 회계 처리되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장부에서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장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익 240 이렇게 계산해 놓게 되면 당연히 세무조정할 금액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장부에 계산을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한 의제배당액이 그대로 세무조정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B타입은 조금 달라요. B타입은 어때요? 처분이익이 일단 계산이 돼요. 회계 처리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계 기준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법인세법상으로 의제배당되는 금액, 요거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답 7,000원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만, 만약에 장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조정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에 7,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장부에는 수익을 8,000원만큼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세법상의 의제배당액을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B타입은요, 의제배당액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와 세무조정할 금액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계산 문제 등을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귀속시기 한번 볼게요.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귀속시기는 우리가 항상 뭐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감자 결의일, 퇴사 탈퇴 결의일. 퇴사 탈퇴는 바로 이제 퇴사나 탈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 탈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요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산 등기일 아니고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뒤에 나오는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은 다 등기일이거든요.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하지만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해산 등기일 절대 아닙니다.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에 우리가 얼마를 받을지, 즉 감자대가로 얼마를 받아올지, 요 금액 있죠. 감자대가 120. 이 금액이 결정이 돼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 날에.
그렇기 때문에 해산 등기일에는 아직 내가 해산으로 인한 대가를 얼마를 받아올지 몰라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되어야만 내가 해산으로 인한 대가를 얼마를 받아올지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은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은 오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사지선다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해놓고요. 100% 거의 99.9% 요거 해산 등기일이라고 문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되어야만 내가 해산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을지 결정이 된다. 그때 내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의제배당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가적인 말 문제나 계산 문제도 제가 이제 교재에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제 문제 많이 푸시잖아요. 그 문제는 꼭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올려드리긴 할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문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 가지 문제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 있잖아요. 이론서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 자꾸 보시면서 좀 숙달을 하셔야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 문제도 요거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웬만한 계산 문제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제 1과 2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뭐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이제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A타입과 B타입이 있고 의제배당은 이런 식의 논리로서 과세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의제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